최근 사기꾼 한 명이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전청조인데요. 저도 이 사건에 초반부터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이다 보니 지금도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가로 떠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보통 돈이 있는 곳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 논리로만 보면 남현희 씨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전문가나 유튜버까지도 그런 의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남현희 씨를 공범으로까지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남현희 씨의 말이 일관성 없는 부분, 그리고 전청조의 사기 과정에서 얻은 이익과 깊은 관여도를 보면 모른다고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남현희 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요. 말만 하면 다 사기인 전청조가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증거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전청조의 사기를 통한 이득을 남현희가 많이 얻었지만 사기의 총 액수 중 얼만큼 남현희에게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결국 전청조가 남현희에게 준 것은 더 큰 사기를 위한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남현희 씨를 공범이라고 특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이 사건에서 남현희 씨의 욕망이 무척 큰 역할을 했고 현재 본인이 주장하는 말들도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전청조의 설계 그대로를 다 알고 이 일을 했다기에 본인이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설계 그대로를 다 알고 이 일을 했다기에는 본인이 사회적 지위, 가족들까지 너무 잃을 것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전청조의 사기를 통해 남현희 씨가 얻은 이익 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사기 피해자들에게 빠르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빠르게 안 이루어지면 남현희 씨는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공범 의심을 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을 따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뉴스나 유튜브로 듣기만 한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었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드러나는 증거와 상황에 따라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남현희 씨를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가스라이팅, 사기라는 게 꼭 모자란 사람들만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컨설팅 지식의 대부분은 한 기업을 맡으면 꾸준히 컨설팅 해주며 일하기에 그렇게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배우게 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저의 부족을 느껴서 이리저리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업 컨설팅 관련 지식이라는 게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배운 만큼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서죠. 그런데 때로 별 내용이 없는 강의들도 몇백, 몇천만 원을 하고 그런 강의에서 세무사, 회계사 등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때로는 내용도 별로 없고 그들이 오히려 강사로 있어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대단한 노하우인 것처럼 포장하고 강의 중에는 그것이 정말 큰 가치 있는 것처럼 후기와 다수의 호응을 의무적으로 이끌어내면서 무척 가치 있는 것처럼 그 시간대 단체 체면 또는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럴 때 쓰는 수법은 전청조가 쓴 수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강의자가 좋은 옷, 좋은 차, 성공한 이력을 보여주면서 강의 내용도 그만큼 가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정말 많은 강의를 들어본 경험에서 보자면 결국 그런 강의가 내용이 좋은 강의보다 인기와 안티 둘 다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자본주의에서 관심을 끌고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능력이니 그 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들이 쓰는 방식과 전청조가 쓰는 방식이 상당히 닮아 있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옷, 차, 명품 인맥동원을 통한 신뢰 얻기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만 빼고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무할 때 도움받은 강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었고 보여주는 것보다 내용에 집중한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기업 컨설팅, 경영 컨설팅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정말 영업 자체를 잘하는 사람은 대부분 좋은 옷, 좋은 차, 상대방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있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태도를 갖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을 잘했고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는 기업의 대표가 모르고 있는 것을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갑니다. 당신은 사업에서 중요한 지식에 무지하고 그건 당신의 큰 문제인데 그래서 당신은 힘든 거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자본주의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의 대표님들도 가스라이팅 같은 영업을 당하게 되죠. 사실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기업이 못 찾고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받도록 해주고 받기 힘들면 경험을 알려주고 같이 상의해가며 방법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대표님들이나 직원들이 일일이 챙기기 힘들지만 저희는 항상 기업이 알고 챙겨서 받아야 할 것들만 집중하고 루틴하게 알려주며 기업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맥을 잡아가며 일을 하죠. 한번 기가 막히게 지주를 부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뭔가를 몰래 알아서 절대 지식을 갖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카리스마 영업, 때로는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깝게 상대를 올가매는 것을 잘하는 영업인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2, 3의 능력을
10, 20으로 보이게끔 하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부러워한 순간도 있었어요. 나는 고생해서 겨우 얻는 신뢰, 보상을 저렇게 쉽게 얻다니 말이죠. 그렇지만 쉬운 계약 승사로 인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장기적 신뢰와 협력 관계가 주는 보람과 안정을 느끼는 게 성향상 맞고 지속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껴서 지금은 그렇게 최대한 더 꾸밈 없이 일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번 전청조 사례를 보면서 그래도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부분도 설득에서 중요한 부분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하고 신경 써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거짓으로도 설득을 잘하는데 경험과 진짜를 가지고도 설득을 제대로 못 시키고 납득을 못 시킨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과대 포장하고 속이는 것은 잘못됐지만 자본주의에서 내가 가진 상품을 절하시키거나 가치를 낮추는 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니니까요.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라서 과연 다루는 것이 맞을까 생각했지만 어차피 이게 제 생각이고 워낙 구독자가 적어서 괜찮을 거라는 판단해서 올려봅니다. 이상으로 해결사 주 팀장이었습니다.